안녕하세요. 실시간 문명사 이주희입니다. 지난 시간 난가의 첫 뿌리인 삼랑이 수련한 풍류 문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풍류와 한류입니다. 어감도 비슷하죠? 풍류와 한류는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먼저 코리안 웨이브, 한국 문화의 물결, 바로 한류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류의 인기를 분석하면서 한류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이미 정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문화의 힘을 다시금 실감한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영국 더 타임스는 한류는 한국 정부가 수십 년간 기획해온 결과물이다라는 나름의 분석을 하였습니다. 사실 한류의 뿌리는 알고 보면 훨씬 깊습니다. 오늘 한류 문화의 그 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류 문화는 K-드라마 그리고 K-팝으로 시작해서 대중문화를 넘어서 전방위적인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화되고 심화될 새로운 역사 흐름입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역사의 물결을 타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실감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한류의 올바른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그 원천을 탐구하고 보존,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류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한류를 만들어낸 그 힘의 원천이 뭐냐?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그것을 밝힘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미래적인 것까지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한류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한류를 만든 우리의 고유 문화 정신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칼융은 집단 무의식을 얘기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민족 구성원이 공유하는 원형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흔히 문화적인 DNA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한국인의 고유한 문화 정신, 그 사상을 역사 속에서 추적해 들어가면 신라의 진흥왕께서 우리에게 있는 풍월도라는 문화를 되살려서 화랑도라는 조직을 만들어야만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풍월도라는 가르침으로 화랑도를 조직하고 또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유 문화가 있었구나, 그 가르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풍월도는 진흥왕이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전해오던 우리 고유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신라의 석학인 고운 채치원은 이러한 한국 고유 사상을 일컬어 풍류라고 전하였습니다. 풍월과 풍류는 같은 말인데요. 채치원이 남긴 낭랑비 서문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것을 일러 풍류라고 한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가의 고유한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풍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류의 힘의 원천이자 원동력, 그리고 근원은 바로 풍류 정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풍류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풍류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저는 풍류를 한마디로 쉽게 풀이를 한다면 신바람 문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바람 문화, 이 풍류를 신바람이라고 한다면 풍이 바로 이제 신과 의미가 통하는데요. 삼국유사 기사를 보시면 진흥왕은 천성이 풍미가 있어서 신선을 숭상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풍이라는 것은 신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죠.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를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은 신과 같다. 이것은 곧 근원적인 세계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에서 바람 풍자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류자인데요. 류는 흐를 류자입니다. 이 흐를 류자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살릴 생자, 그리고 변화시킨다는 화자, 그리고 하나 되게 한다는 한일자입니다. 저는 류자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성격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람을 일으켜서 살리며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멈춰있던 맥박이 뛰게 한다, 흐르게 한다, 움직이게 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변화시킨다, 나의 울림을 상대편에게 전달해서 같이 공명하게 하는 그러한 변화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편을 변화시키는 공명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와 내가 별개의 존재였지만 한 마음이 되고 또 하나의 기운이 되고 하나로 어우러진다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류는 크게 이 세 가지 뜻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류는 바람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풍류라는 것은 바로 신바람 문화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모든 존재의 근원에 신성이 있는데 이 신성을 깨워서 하나가 되게 한다. 잠재되어 있던 근원적인 신성을 깨워서 만유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풍류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신명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잠자던 신이 막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난다, 신바람이 일어난다, 신이 일어나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건데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쓰는데 이것이 모두 풍류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예술 문화가 많이 발전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풍물을 신을 일으키는 문건이다 라고 해서 풍류를 일으키는 물건이다, 풍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한국 고유 사상인 풍류 문화는 크게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속성은 매우 근원적이고 종합적이고 현실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최치원 선생께서 풍류를 소개했던 낭낭비서를 보면 국유 현묘 지도월 풍류라, 신례 포함 삼교하여 접하 군생이라, 이런 아주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 말하는 뜻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근원적이며 종합적이고 또 현실적이다라는 이러한 속성을 매우 잘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묘지도는 말 그대로 현묘한 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심오하고 또 오묘한 지극한 경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근원적이고 궁극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원적인 세계와의 연결은 보통 현실 도피적인 성격을 띠기 쉬운데, 풍류는 정반대의 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접하군생을 먼저 보시면 무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매우 현실적이고 현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민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무죠. 춤과 노래, 흥의 민족이라고도 하는데요. 모두가 하나 되고 또 상대를 교화시키고 감화시키는 수단으로 가무 문화가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서 고대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신례 포함 삼교라는 것은 유불선의 외래 문화가 수용되기 이전부터 풍류 문화는 유불선의 요소를 이미 그 자체 내에 모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이고 다원적이며 입체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성격을 바탕으로 그 외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융합할 수 있는 포용력 또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속성으로 보는 풍류 문화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근원적인 신을 일깨워서 예술로 승화시키고 만인이 함께하게 하는 그 종합적인 면모가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류는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오늘은 K-팝을 하나의 예로서 들자면, K-팝 가수들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죠. 거기에 외모도 뛰어나고 인성도 훌륭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는 노래는 매우 다양한 장르가 혼합되어 있고요.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라 함은 인성에 있어서도 타인의 모범이 되고 또 그들의 노래로 마음이 치유되고 삶의 방향에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으로도 작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K-팝에서는 풍류의 속성들이 매우 잘 나타나고 있고 그럼으로써 차별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고대 역사 속에서 우리 풍류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처용랑이라는 화랑의 고사입니다. 처용랑은 자기 아내를 범한 역신이죠. 질병을 일으키는 신을 말합니다. 이 역병의 신을 힘으로 물리치고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노래와 춤으로 감화를 시켜서 굴복시켰다는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신조차도 춤과 노래로 교화를 해서 굴복을 시켰다는 이러한 사례는 풍류의 세계를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시대에 유명한 원효대사가 있는데요. 원효대사는 불교 세계에서 풍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한 인물입니다. 그는 수많은 불교 종파를 조화시켜서 하나로 통합한 대사상가이면서 또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불교의 가르침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그 가르침을 전할 때는 노래와 춤으로 승화시켜서 민중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갔는데요. 그 노래가 무예가라는 것입니다. 장애가 없는 노래, 걸림이 없는 자유의 노래라는 뜻인데요.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춤을 추면서 가장 밑바닥에까지 찾아가서 춤과 노래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교화하였습니다. 이것 역시도 풍류 정신이 잘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류는 많은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 풍류 정신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류 정신은 우리 고대 신교 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지만 역사의 흐름을 타다 보면 굴곡은 있었겠죠. 잠자던 풍류 정신이 이 조선 말 동학 이후로 깨어나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류는 궁극적으로는 K 필로소피를 넘어서 K 스피릿으로 발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궁극적으로는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진리이자 가르침이 한국에서 나온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방향으로까지 전진해 나갈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